엄마와 아이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 소소일상 낯선 대화, 그 가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는 문화기획자 장효선입니다. 소소일상 낯선 대화 7번째 이야기. 사교육 대신 여행을 선택한 엄마와 아이의 행복한 여정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이자 매일 새벽 한강을 달리는 새꿈맘 양슬기 대표님. 그녀의 반전 있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사교육 대신 여행하는 엄마 새꿈맘입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사실 처음이에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첫 번째는 사교육 대신 여행하는 엄마,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와 한 달 살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물빛 러닝하는 새꿈맘입니다. 저의 직업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하고 그리고 호텔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항공사 승무원이고 호텔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랑 친해지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참 반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저에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집안 형편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좀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핍이 저에게 항상 꿈을 꾸게 하고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고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대학교 때 제가 98학번이거든요. 이제 나이도 나오는데 98학번인데 그때 IMF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작은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 IMF가 오면서 저희 집에 어려움이 굉장히 큰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또 제가 집에서 가장이 아닌 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대학교 생활을 보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꿈이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근데 저는 전공이 연극영화학과고 그리고 뭔가를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면 스펙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토익 점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과 특성상 그렇게 공부를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그런 집안의 어려움이 몰려오면서 저에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생기는 힘이 뭐라고 하죠? 초능력 같은 게 생겨요. 저에게 엄청난 그 어려움이 오면서 초능력이 생기는데, 그때 토익 시험 점수가 필요했는데 시험을 처음 딱 보니까 정말 제 발 사이즈만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990점 만점인데 제 발 사이즈면은 제가 그렇게 큰 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근데 정말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때 꿈을 나는 승무원이 한번 돼봐야겠다. 항공사 승무원을 해서 내가 우리 집에 좀 도움이 되고 나도 여행에 대한 막연한 그런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3학년 때부터 저는 사실 지방대를 나왔는데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강남역을 매일 올라와요. 강남역 파고다 학원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그러고선 또 밤늦게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를. 그 생활을 한 1년 정도를 해요, 제가. 그래서 파고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다 알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료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하고는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득점자가 돼요. 고득점자가 되고 대학교 4학년 때 아시아나를 처음 지원을 하는데 한 번에 되는 또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항공사 승무원이 됐고, 또 승무원이 되면서 비행을 했는데 또 제가 또 그렇게 비행을 하면서 또 약간 그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아시아나 항공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근무를 한 후 또 나중에는 호텔로 이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텔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대학교 때 못 이룬 유학을 또 영국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다녀오고 나서 저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저는 없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를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사교육을, 엄청 시키는 엄마가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19개월 때 영어 교육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집에서 영어 동요 틀어주고 영어 동화책 읽어주고 영어로 말 걸고 막 이런 생활을 아이가 19개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아이에게 집에서 엄마랑 둘이 있는 아이에게 영어만 쓰면서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한테 영어 혼동, 언어 혼동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그래, 그 정도 한국말은 틀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공교육 기관에 보내보니 그 친구들과의 어떤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런 트러블이 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대변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싸웠는데 그 친구는 선생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을 따다다닥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하니까 울어버리거나 아니면 화를 내버리거나 이러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5살 때 유치원을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그리고 6살 때 그 유아체능단이라고 있어요. 아이들 체육활동을 열심히 체육활동을 하고 뛰어놀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보내요. 근데 제가 아이가 6살 때만 해도 사교육을 놓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6살 때도 애 손잡고 막 어디 브레인 스쿨이니 요미요미니 무슨 창의가 들어가 있는 모든 수업을 정말 남편이 주는 월급을 다 거기다 쓰고 있었거든요. 와, 그런데 아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화도 많이 내게 되고, 왜냐면은 여기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애가 가기 싫어한다거나 막 피곤해하거나 그럼 저는 막 화가 나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렇게 엄마로서의 이렇게 접근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와, 그래서 이제 6살이 넘어가면서 7살 때 아이한테 어떤 성격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그런 여기 어쨌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언어 혼동도 오고 이러면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고 아이랑 이제 손잡고 동네 산책을 다니고 동네 도서관을 다니고 그리고 아이랑 책을 읽어주고 책을 같이 집에서 보고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한 달 살기라는 제가 그 키워드를 알게 됐어요. 한 달 살기를 다니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와, 저 엄마 진짜 팔자도 좋다. 어떻게 얘랑 한 달 살기를 갈 수가 있어? 진짜 팔자 좋은 엄마다. 남편을 잘 만났나? 집이 좀 잘 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이한테 쓰는 한 달 사교육비가 저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애들이 둘인데 사실 학원 뭐 몇 개씩 보내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가요. 아이 둘의 사교육비가. 그래서 그거를 100만 원을 한 1년을 모으면 사교육비 대신 나가는 거를 저축을 해보자. 그러면은 1년이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갖고 한 달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는 남들은 한 달 살기 뭐 남편이 보내주고 시부모님이 보내주고 뭐 이런 엄마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제가 그 돈을 그 소비의 패턴을 바꾼 거죠. 사교육 대신 그 돈을 모아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달 살기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간 곳이 괌이에요. 괌. 그때는 괌을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 힘으로 가보려고 알아봤더니 뭐 가디언이 있어야 된다. 너를 증명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괌에 가디언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학원을 통해서 갑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갔는데 유학원에서 사실 엄마들이 제일 궁금한 건 비용이에요. 한 달 살기 비용. 근데 저는 처음 간 게 유학원을 통해서 간 거였어요. 근데 유학원이 엄청 유명한 유학원이었는데 처음에 내야 되는 돈이, 한 번에 내야 되는 돈이 7,500불.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이에요. 한 달 동안. 그 대신에 괌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그 스쿨링을 하는 거였어요. 괌 사립초등학교에 아이를 한 달 동안 보내고 그 교실에 아이를 보내는 거였거든요. 아이 둘은? 네, 비용이 800만 원? 아니요, 한 명당. 그때 저희 둘째가 만으로 4살이어가지고 그냥 둘째는 제가 케어하고 큰애만 보냈는데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그 800만 원이라는 돈에 학교 수업료랑 숙소, 호텔을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 엄마들이 같이 들어갔는데 그거뿐이었어요. 나머지 차량 렌트, 그리고 차량 렌트랑
항공권 이거는 다 엄마 각자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괌 한 달 그 사립초 보내면서 쓴 비용이 한 달 살기 비용이 1,200만 원이에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때 100만 원씩 1년을 모았기 때문에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지만 그렇게 내고 나서 괌에서 너무 사실 큰 돈이잖아요. 한 달 동안 1,200만 원을 쓴다는 거. 그리고 아이를 한 달 동안 그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봤더니 영어 절대 안 늘어요. 영어 절대 안 늘고 그리고 너무 유학원 통해서 가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엄마들이 한 숙소에 있어요. 물론 방은 다 따로 있고 층이 다 다르지만 엄마들끼리 모입니다. 이제 애들 학교 보내놓고 쇼핑 가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생활. 그러면은 여기가 괌인지 서울이 한국인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좀 속상했던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다 한국 친구들하고 수영장에서 딱 노는 거예요. 신나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유학원에서 아이들을 한 반당 3명, 한국인 학생들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배정이 될 거다 했는데 가봤더니 한 반에 막 10명, 9명씩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저는 이게 여기가 솔직히 한국에서 좋은 학원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영어. 그래서 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두 번째 한 달 살기는 이제 친구들하고 가게 되고 세 번째를 이제 발리 한 달 살기를 제가 아이들하고만 갔는데 발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치안이 안전해요. 치안이 안전하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생활비보다 훨씬 덜 들죠. 발리를 가면.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한 달 살기를 간다 하면 엄청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그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살기 하면 너무 비싸. 그 돈이 어딨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쓰는 돈이 얼만큼인데 그 돈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한 달 살기를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오히려 나가서 있는 게 돈이 훨씬 덜 들어요. 그리고 저는 우선 그 괌에서 아이를 그 스쿨링을 보내면서 한 달 살기 가서 아이를 영어 프로그램에 보내는 건 정말 시간 낭비고 아이한테도 행복한 경험이 아니겠구나 이런 확신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괌을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은 괌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주 갔던 여행지인데 아이한테는 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스쿨링을 다녀와서 괌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저희 아이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시켜서 그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이고 막 괴롭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냥 엄마 만족인 것 같아. 내가 우리 아이를 외국에서 학교를 보내봤다. 이거 다른 엄마들한테 말하기도 좋고 우리 아이한테도 뭔가 좋은 경험을 해줬다는 그냥 엄마 만족이에요. 아이들은 가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만약에 외국인 학교에 외국인이 많은 친구들 교실에서 정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거기서 내가 한 달 동안 있는다고 한들 그게 만약에 1년이라는 시간이면 모를까.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발리에서는 아이하고 그냥 완전히 놀고 오자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시켰어요. 문제집을 가져가서 1시간 정도는 아이들이 할 거를 할 수 있게 그냥 했고 그럼 아이들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같이 세웁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그 가이드북 있잖아요. 가이드북 피고 같이 우리 오늘 어디 갈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리가 너무 좋은 게 우선 물가도 너무 싼 데다가 교통수단이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택시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그랩으로 10분 정도 타면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에서 1200원. 10분 정도 타면, 근데 제가 이제는 숙소를 정하기를 되게 접근성이 좋은 숙소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랩을 타면은 1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 1200원으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데이 투어 같은 경우는 기사를 10시간을 5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을 개인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다른 지역을 놀러 가고 싶다. 그럴 때는 미리 개인 원데이 기사를 예약을 해가지고 5만원을 내고 10시간을 그 가이드 기사님은 함께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발리가 여러 가지로 괌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좋았죠, 저한테는. 그리고 아이들도 괌 하면은 너무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발리를 지금도 계속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예요. 발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어요?
발리는 사실은 5만 원 하루에 숙박료가 5만 원만 줘도 풀빌라를 내가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그 풀빌라는 말고 그냥 하루 숙박료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힐튼이 있어요. 힐튼 가든이 힐튼 계열인데 힐튼에서 가장 아래 단계 힐튼 가든이라는 호텔에서 묵었는데 거기가 숙박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인데 이것도 나중에 팁인데 포인트로 결제하면은 더 싸게 힐튼에서 포인트를 팔아요. 그게 사실 중고나라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그 포인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 숙박료를 결제하면 내가 내는 돈의 한 3분의 2만 내고 지낼 수 있는 거죠. 오, 좋다. 그래가지고 힐튼 호텔에서 한 25일 정도 있었는데 60만 원을 냈고요. 조식 포함. 100만 원도 안 됐어, 결국. 그리고 나머지 한 20일 정도를 제가 한 45일 정도 있다 왔거든요. 한 20일을 하루에 숙박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매우 좋은 호텔. 발리에서 10만 원이면 완전 럭셔리 호텔이에요. 럭셔리 호텔. 하루에 10만 원 되는 호텔에서 한 20일 정도 있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토탈 500만 원. 와. 45일을 있는데. 그것도 항공권 포함. 직항 대한항공 타고 가고. 되게 저렴하다. 너무 저렴하죠. 와.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한 달 살기 못 가.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정말 그거는 경험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오는 경험을 시도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뭐라 해야 되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몇 년도에 다녀오신 거예요? 발리? 작년에 7월 8월. 작년 여름방학 때. 네. 너무 좋으셨겠다. 너무 좋았어요. 네.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들 다시 준비하고 너무 가고 가야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발리 한 달 살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내는 생활비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살기는 제가 발리까지 다녀왔고요. 엄마들이 근데 저를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안 힘들어? 제일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어떻게 애 둘을 데리고, 그것도 맞아. 아들 둘을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엄마입니다.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요. 지금 한강에서 물빛 러닝이라는 제가 컨셉을 잡고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진짜 엄청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체력이 돼야지, 내가 체력이 돼야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뭔가 도전도 해보고 싶지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피곤하면 다 귀찮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래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나부터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다른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체력을 나름 열심히 달리기도 뛰고 그리고 따릉이, 서울시에는 따릉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따릉이도 빌려가지고 따릉이도 타고 이렇게 늘 체력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한 달 살기도 가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너무 빨리 끝났죠, 이렇게 그러면. 서울 투어는 말씀. 맞아. 제가 그 서울 투어, 그리고 제가 새콤함의 서울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투어는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작년에 발리를 다녀오고 나서 7월, 8월 달 다녀오고 나서 아이들과 그렇게 여행 다녀온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아이들이랑 여행 다니는 게. 와, 그러면 이 느낌을 어떻게 다시 연결을 해볼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서울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서울을 어딜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서울 투어를 다녀볼까? 이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매주 화요일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니까 큰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2시였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작년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유치원에서 하원하면은 2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2시에 받아가지고 우선 밥을 많이 먹여요. 가서 밖에서 뭐 사먹지 않아도 되게 얼른 뭐를 간식을 잔뜩 먹여가지고 서울 투어를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서울시가 복잡하고 또 대중교통이 가장 시간을 정확하게 도착을 하니까.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놀라운 거예요. 엄마는 1,000원. 그리고 우리 큰애는 지하철료가 500원이에요, 500원. 막내는 공짜. 무료. 유치원생이라서, 아직 미취학이라서 맞아요. 무료. 그러면 왕복 그 교통비가 3,000원이에요. 우리 세 식구가 서울 투어를 하는데. 그리고 이미 출발하기 전에 간식을 잔뜩 먹였잖아요. 그걸 나가서 저만 7,000원에다가 아이들도 가끔 목이 마르다고 해요. 그러면, 뭐 1,000원, 서울 투어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 베스트 5를 꼭 정말 여러분이 하루를 시간을 거기다 다 써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한글 박물관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박물관의 특징이 다 체험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 페이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다 무료라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그리고 평일에 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보통 월요일이 다 휴관일이고 이제 화요일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투어를 다 시켜주십니다. 보통은 미리 그런 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화요일날 하다 보니까 그걸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3시쯤에 와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맨날 저희 세 식구만 그 도슨트 선생님이랑 같이 막 중앙박물관에서도 막 설명 듣고 그러니까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가 정말 제가 그때 처음 해보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 더 좋을 순 없다가 정말 제가 그때 처음 해보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하고 다음 주는 어디 갈까 이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자료도 같이 찾아보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좋았던 데가 서울시청을 갔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청을 검색해 보시면은 서울시 통통이 투어라고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투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서울시청 한 1시간에서 2시간 코스로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당연히 서울시청도 무료죠. 근데 그날 저희가 간 날 박원순 시장님이 정책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 유리벽에 붙어가지고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막 기자들 막 앞에서 막 노트 필기가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되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되게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와서 다 경청하고 있고 막 하고 있고 그런 근데 모습. 그거를 볼 수 있었어요? 통유리로 돼 일반 있어요. 시민이? 일반 시민이 볼 수 있게 통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막 저도 같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니까 시장님이 들어오라고 저희 보고 와. 손을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시장님하고 사진 찍고 아이들한테 덕담해 주시고 본인도 어렸을 때 엄청 시골에서 자랐고 어렵게 힘들게 자랐는데 이렇게 서울시장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 너무 감동이었겠다.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요. 운이죠. 이런 그 통통이 투어 가이드 해주시는 선생님이 이런 적이 없었다며. 처음이라며.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울시청에 가서 아이들과 그 체험을 하고 또 그 안에 서울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내려가서 계단에 앉아서 책도 보고 근데 그런 상황이 저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애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아이들하고 지금 그 서울시청이 두 번째로 좋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너무 많은데 KBS 온 방송국 있어요, 여러분. KBS 온 방송국이 여의도에 있는데 거기를 KBS 온 방송국을 갔더니 그 안에 그 라디오 드라마 있잖아요. 라디오 드라마를 촬영을 하는 현장을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우들이라고 하죠. 라디오는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드라마가. 그러면 그 성우들이 연기하는 거를 저희는 다 뒤에서 보는 거예요. 통유리로 물론 보지만 소리는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연기를 진짜 온몸으로 하더라고요. 그 성우들이 목소리만 나오지만 진짜 배우들처럼 연기를 해요. 그리고 효과음 있잖아요. 효과음 내시는 분들이 뒤에 쫙 앉아있어요. 저는 막 소주병 있고 맥주캔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 아저씨들이 일하시면 저걸 드시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게 효과음 내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너무 신기하는 거죠. 어머 저렇게 소리를 내는구나. 저런 소리가 엄마 이렇게 내는 거였구나.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 근데 여기도 무료예요. 이 KBS 온 방송국 견학도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너무 좋았고 KBS 온 그리고 이거 여기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제가 네 번째는 남산타워. 남산타워가 남산타워는 비용 좀 내야 되는데. 남산타워를 아이들하고 걸어 올라갑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가장 최단 코스가 있어요. 남산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서울역에서 환승을 해요. 환승. 그러면 또 무료죠. 환승을 해서 남산도서관 앞에서 내립니다. 남산도서관에서 걸어 올라가요. 애들 막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뷰가 좋아가지고 나무 울창하고 너무 저는 아이들이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막 많이 걸어 다니는 거. 그렇게 해서 남산타워까지 애들하고 걸어 올라가면 한 20분? 너무 좋아요. 그 코스가. 막 사이클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좋잖아요. 우선 자연을 즐기려고 오신 분들의 그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아이들하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은 또 그 남산타워에도 체험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요번에 갔더니 카카오 프렌즈에서 어떤 그런 뭐 VR 존 이런 거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만들어 놨고 하여튼 되게 그런 무료 체험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모르죠 그거를. 그래서 가가지고 아이들하고도 체험을 한 3번을 갔다 왔어요 저는. 와. 남산타워 아이들이 그거에 너무 좋다고. VR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저도 가면은 운동도 되고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서울 투어는 정말 돈 안 들이고 정말 10,000원의 행복, 10,000원으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아이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 서울 투어를 그 코스를 어떻게 짜시는지 그거 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에서 그 신문이 발행이 돼요, 학교에서. 근데 그게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발행이 되는 신문 같지가 않고 저희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시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배포되는 신문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신문에 서울 가볼 만한 곳, 그래서 맵까지 딱 그려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거를 들고 막 뛰어와요. 엄마 여기 가면 돼요 이러면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코스로 저희는 참고를 해서 갔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사실 계획을 제가 체계적으로 세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볼까? 내키는 대로 그런 적도 많았고, 아이가 그렇게 신문을 들고 와서 가보고 싶은 곳을 같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간 적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또 원래 아들이랑 대화가 많이 없었는데 이걸 맞아. 통해서 대화가 맞아. 많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대외적으로는 되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되게 밝고 이런데 대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집에 가면 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희 집 아이가 말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우리 아이가 혼잣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영어로 계속 떠들고 제 옆에서 그러면 좀 귀가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이가 말하려고 말하지 마 그만 말해, 이 말을 진짜 많이 했던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랑 집에서 하는 대화가 밥 먹어? 숙제했어? 씻었어? 자야지, 책은 이렇게 아들 엄마다 보니까 아들 엄마다 보니까 말이 약간 3마디 이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 투어를 하면서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머 저것 좀 봐, 너무 예쁘다. 어머 넌 이렇게 아이들한테 감정도 넣어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니? 어때? 저거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대화의 어떤 그 폭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 3마디, 예전에는 평균 3마디를 했다면 아이들한테 지금은 엄청 풍성해졌죠. 그게 또 발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발리에 가니까 아침 호텔에서 먹죠. 청소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한테 엄청 친절한 엄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나 지금 저거 빨리 건조기도 돌리고 빨래도 해야 되는데 자꾸 말 시키고 뭐 이렇게 요구사항도 많고 나 저거 먼저 하고 기다려 이 말을 진짜 많이 했던 엄마인데,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편안한 환경이 바뀌니까 엄마도 친절한 엄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친절해질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게 그 환경을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는데
제 주위에 다들 아들 엄마들이니까 여쭤봤어요. 이번엔 이런 주제인데 어떠냐 했더니 한강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한강 가깝잖아요. 어떻게 애를 데리고 나가는 건 너무 끔찍하다.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 운동으로 체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운동을 안 하던 엄마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부터 운동을 하던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 본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에너지가 절대 업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가라앉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은 저를 누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저 빨래도 해야 되고, 저기도 청소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압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엄마들이 근데 이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근데 우선은 집에만 있지 말고 걷기라도 해서 동네 산책부터라도 해보면 되게 뭔가 내 기분을 엄청 단시간에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작년에 하정우의 걷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걷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뭐 물빛 러닝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작년이에요. 사실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 달리기 전에는 사실 걷기가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무릎이 오른쪽이 인대 상판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한 무릎이에요, 사실. 그래서 병원에서 나보고 너는 관절염이 빨리 올 거라는 거예요, 저보고. 수술을 무릎을 했기 때문에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고, 달리기는 못 할 거라고, 무릎이 이게 수술을 해서. 근데 저 지금 달리기 너무 잘 뛰잖아요. 맨날 뛰어. 맨날 뛰어요. 진짜 10km를 1시간 안에 뛸 수 있는 몸이 됐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무릎도 수술한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작년에 저도 너무 우울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걷기로 먼저 해결을 했고, 걷기를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정말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걷기. 네. 그리고 저희 달리기는 사실 발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발리 가기 전까지는 매일 걷는 시간은 하루 2만 보, 3만 보도 걷는 날이 있을 정도로 많이 걸어 다녔고, 그렇게 체력을 쌓아지니까 발리에 가서 호텔에 있었으니까 피트니스가 있었거든요. 그럼 피트니스가 24시간이에요. 그럼 애들 잘 때 새벽에 가서 빨리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깰까봐 이게 마음이 급해서 달린 거예요. 짧고 굵게 운동을 하려고. 그냥, 그랬어요.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뭐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애들이 깰까봐 단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방법 달리기. 그래서 달리기를 20분을 막 뛰었더니 땀이 막 엄청 많이 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되더라고요, 달리기가. 저는 그때 의사 선생님 얘기 듣고 나는 달리기는 안 될 거야. 이거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무리가 갈 거야.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발리에서 시작한 달리기가 아이를 깰까봐 빨리 운동하려고 시작한 달리기가 지금까지 저의 이런 체력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달리기 하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에너지가 움직여야지 생긴대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우울하신 분들, 엄마들 계시다면 우선 나가서 걷기부터 하시면 진짜 가장 단시간에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4살 아들, 2살 딸을 키우고 있는데 한 달 살기에 적합한 나이가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저도 체력 얻는 방법이 하원 후 놀이터 산책이에요. 공감합니다. 유모차 끌고 2시간 정도 걸어요. 2시간. 와.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이가 7살 때, 그리고 우리 그때쯤에 사교육을 다 그만두면서 아이랑 저희 동네를 막 3시간씩 돌아다녔거든요. 둘째는 유모차에 태우고, 큰애는 그 스텝2 말이 있었어요. 말 태워가지고 동네를 막 3시간씩. 그 말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진짜 저희가 돌아다니면 다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쟤네 나왔다. 스텝2 말 있어요. 바퀴 엄청 시끄러운 거. 그것 하고 3시간씩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괌을 갔을 때, 처음 갔을 때가 큰애가 8살, 둘째가 5살이었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렇게는 돼야지 엄마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살, 4살이면은 애들이 다 혼자 케어가 힘들잖아요. 첫째가 최소한 8살, 둘째가 5살. 엄마가 그래도 가서 즐길 거 즐기고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좀 커피도 한잔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또 육아만 하면 이게 힐링이 안 돼요. 엄마만의 또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분명히. 그래서 또 여기 계신 분 질문하셔도 되는데 다 하셨어요. 지금도 영어를 배우시나요? 아, 지금은요 반전이에요. 저희 아이가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해요. 와. 정말. 근데 저는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좀 데려다 어떻게 저는 제가 엄마표 영어도 이제 한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하자면은 뭐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사실 진짜 영어를 우리가 말을 하려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먼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많이 듣는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게 영어 DVD를 많이 들려줬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인비오라는 오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시는 분들 많죠. 그게 언제적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거는 DVD 플레이어도 되지만 끄면 소리만을 아이가 들을 수 있어요. 그 DVD를. 그럼 아이가 한 20분, 30분을 매일 보여주고 계속 그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놀 때. 그럼 아이가 따라해요. 그거를. 그리고 한 개를 되게 반복적으로 보여줬어요. 알라딘을 제가 보여줬다? 그럼 그거 한 달 동안 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안 싫어해요? 저 아들은 싫어하던데 한 개 보면 다른 거 봐야겠네.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 얘기니까 한 4, 5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가 싫어하진 않았고 그리고 노부영 있잖아요. 노부영 영어 동화책을 노래로 불러주는 거 이거를 사실은 저희 집은 작년까지 차 안에서도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야 나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돼? 10년 들었으면 됐지 않냐. 그리고 저희 남편도 노부영 다 외워요. 저도 영어 실력이 좀 느셨겠는데요? 네, 그거는 근데 하여튼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한테 노출을 해줬더니 아이가 그 영어를 뭐라고 해야 되죠? 학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외국어로 받아들였어요. 잘됐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요즘에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게임 설명하는 거 있죠. 그거를 봐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좋은 게 다 외워, 그걸 듣고. 영어로 말하는 거를 그 사회자가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듣고 좋아하는 거니까 더 집중해서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따라해가지고 지금 제 인스타에서 아이가 그거를 스피킹 하는 거를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영어 게임 채널. 네네. 영어 게임 채널이고. 영어 게임 채널. 발디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마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아이가 긍정적인 효과를 또 내고 있고 아이도 또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꾸준히 시키는 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노부영이 됐든 뭐 영어 DVD가 됐든 그냥 한 가지를 딱 정해서 꾸준히 시키는 거 아니면 엄마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든지 엄마표 영어는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제가 많이 늘었어요? 아니요. 왜 안 늘었을까요? 어른의 한계. 엄마는 잘 안 늘더라고요. 결국에는 아이가 들었어요. 결국에는 맞아. 아이가 더 이상 말할 게 있나요? 네, 저는 막 저를 갑자기 며칠 전에는 그 인스타 촬영하고 있는데 새꿈맘을 소개하겠다며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저도 막 놀래가지고 막 이게 인사를 하긴 했는데 저한테 영어로 말 시킬까봐 나 말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했던 그런 스토리도 그거 보고서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막 영어를 틀어줬어요. 근데 애들은 만화 보면 그냥 한국 만화 보다가 영어 만화가 막 틀다 나오잖아요. 그럼 막 틀거든.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글로 된 만화 좋아하고. 근데 좀 바꿔보려고. 네. 지금 몇 학년인데요? 7살. 아직 늦지 않았는데. 늦지 않았어요? 네, 그럼요. 초등학생들도 안 늦었어요, 절대. 엄마들은 늦었다고 그러는데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잖아요, 엄마들도. 영어 잘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생인데 왜 늦은 거예요, 도대체? 절대 안 늦었어요. 늦은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냥 한계를 짓는 거지.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고, 영어는 저는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달 살기를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발리는 디지털 노마드 천국이더라고요. 아빠랑 아이랑 온 친구도 있고 뭐 스타벅스 이런 데 카페 가잖아요. 그럼 옆에 다 노랑머리들이 쫙 앉아 있어요. 괌 가면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괌은 4시간 거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기 너무 편한 거예요. 저가항공사도 다니고. 근데 발리는 7시간 이상이 돼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인근에 막 호주, 그 정말 유럽 가면은 만나면은.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외국 애들하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도 저한테 인사해요. 영어로 막 뭐라고 하면은 저도 그냥 만약 영어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면 그 외국인 아빠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이 여행 스케줄 짜가지고 뭐 놀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살기 나가면 나갈수록 정말 외국어는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겠다. 진짜 그 생각이 더 간절히 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달 살기로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이나 이거 제외하고 다르게 한 달 살기를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나요? 있어요. 제가 친한 친구가 어제 제가 만났는데 갑자기 1년 살기를 간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1년 살기. 제주도를 1년 살기를 간대요. 근데 너무 부럽잖아요. 사실 제주도 1년 살기? 맞아. 어머, 나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제주도는 연세가 있대요. 1년 동안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그 이유가 제주도에 그 뭐 한 달 살기로 와서 사는 사람들의 그 집이 엄청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1년 그 내는 돈이 800만 원이래요. 800만 원인데 영어마을 옆에 있고 엄청 집이 좋대요. 아파트고 방 3개고. 그럼 800만 원이면 한 달에 월세가 60만 원?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이를 그냥 국제학교, 대안학교에 보내던 친구인데 수업료가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좀 넘었나 봐요. 근데 한 학기 돈을 한 700만 원을 내놓고 3번을 갔대요. 근데 이번 7월 달에 또 2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는데 700만 원을 냈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딱 정리를 하고 그 돈이면은 제주도에서 뭐 중문에 있는 좋은 초등학교가 또 있나 봐요. 공립인데 거길 보내면서 이게 너무 가장 좋은 큰 장점이죠. 저도 그 말을 저도 제주도 가야 되게 아프셨는데 저는 괌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가려고 하니까 우선 첫 번째 시부모님 눈치가 너무 보였고, 남편도 처음에 제가 괌 한 달 살기 간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죠. 근데 제가 반대하든지 말든지 막 돈을 모으니까 혼자 막 장도 안 봐, 옷도 안 사, 막 모든 소비를 다 끊고 막 반찬도 최소한으로 해서 먹고, 막 애들 옷도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더니 옷도 안 사, 막 집이 갑자기 미니멀 라이프가 막 자동 실천이 되면서 남편이 이런 걸 보더니 너무 좋았나 봐요. 돈도 자기가 모으고 생활비 아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 벽을 제가 스스로 잘 넘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부모님이 바로 옆에 사시는데 제가 아버님 아프신데 여행을 간다, 이건 너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내 얘기에. 사실 내가 제일 관심 있지.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절대 남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되게 좋은 얘기인데. 네, 정말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무도 내 일에 관심이 없어. 그들 자체도 너무 고민들이 많고 막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번에 안 가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고, 저희 시부모님은 아직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더 아프시면 아프셨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가장 건강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달 갔다 오자, 뭐 별일 있겠어 한 달 동안. 그리고 괌이니까 가깝잖아.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면 되지. 그래서 그런 막 용기를 엄청 냈죠. 시부모님 아마 저희 시어머님 되게 서운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갔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네. 좋은 얘기인데요. 네. 또 다른. 갔다 오니까 시부모님 반응은 어떠세요? 우선 저희 어머님도 교육열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당신이 또 자기 아들을 또 그렇게 키웠고, 그러니까 우선 그거였어요. 아이를
괌 사립초등학교에 보낸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당신 친구들한테도 좀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결론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갈 때는 막 용돈도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고민은 제 시나리오 안에서 막 혼자 복닥에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끝나는 경우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다시 조정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남편분은 시간 때문에 같이 안 가신 건가요? 남편이랑 같이 한 달 살기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그죠. 근데 남편들 돈 벌어야죠. 사실. 그래서 한 명은 네, 제가 관에 갔을 때 너무 좋았던 부부가 있었는데 교사인 부부는 진짜 좋더라고요. 교사인 부부는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는 뭐 주말 껴가지고 한 일주일. 근데 아빠들 엄청 오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하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스케줄 어떻게 해서든 조정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재밌네. 또 제가 궁금한 건 이번 주제는 아닌데 제가 처음 새꿈맘님을 인스타에서 뵀을 때 책을 엄청 읽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읽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결핍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사실은. 뭔가 풍족하게 자라거나 부족함 없이 제가 자랐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했을 때 제 책을 보고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신혼 딱 이제 결혼해서 살림을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제 짐을 갖고 왔는데 책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 결혼 전부터 제 서재 책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을 보고 제 남편이 빵 터졌어요. 성공,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 책 제목이 다 자기계발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야, 인문학을 읽어야지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다고 제발 인문학 쪽으로 가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힘들게 이렇게 사시는 거 보고 내가 뭔가를 해서 좀 내가 우리 부모님을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독서로 연결이 됐고 자기계발로 연결이 됐고 뭔가를 좀 어려워도 잘 참아내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남이 시켜서 하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남의 도움을 절대 바라지 않아요. 저는 특히 남편의 도움. 남편의 도움을 한 번도 우리 남편이 이거 안 보니까 괜찮아요. 저는 한 번도 남편한테 뭐 돈을 받아가지고 여행 가야지, 한 달 살기 가야지, 뭐 내가 갖고 싶은 물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기가 만삭이 배가 7개월 때까지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막 7개월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둬야 됐을 때도 겨울에요. 마스크 쓰고 전단지를 막 붙이고 있더라고 아파트에다가 과외 애들 모아서 가르쳐 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늘 수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가지고 그 돈을 갖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거 해드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독서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독서를 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그쵸. 독서는 한지 오래됐죠. 매번 재독을 하시길래. 네, 맞아. 그러니까 책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어쩌면 그렇게 리셋이 잘 되는지 읽을 때마다 너무 느껴지는 게 틀려가지고 저는 재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최근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제 추천 있어요. 제가 우선 김미경 원장님 제가 그 결혼 초에 서울에서 수원에 있는 영통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을 한 40분을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그때 지하철에서 읽은 책인데 김미경 원장님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그때 결혼해가지고 마음 되게 심란할 때 어제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남편 월급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강사 월급이 얼마나 돼요 사실은.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김미경 원장님이 거기서 그랬어요. 제발 네 꿈 남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나 뭐 해야 돼? 그 말 남편한테도 물어보지 말라고.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더 힘들다고. 왜 네 꿈을 남편한테 물어보냐고. 제가 남편한테 그때
저는 사실 영어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연극영화과 전공해가지고 영국 어학연수 잠깐 갔다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늘 그 학사 영어 전공자가 아니란 거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때 제일 많이 상의했던 게 나 편입할까봐 외대로 3학년 학사 편입할까봐 이거를 물어보면 남편이 공부가 다 때가 있지 왜 무슨 애도 이제 좀 있으면 출산한다고 무슨 공부냐고 들은 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미경 원장님 그 책에 남편한테 절대 네 꿈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 그냥. 남한테 물어보지 마. 아무도 네 꿈에 관심 없어. 그 말이 너무 와닿고 그때부터 저는 그래가지고 혼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외대도 가요. 외대도 갔어? 네, 사이버 외대. 대신에 사이버 외대 3학년을 학사 편입도 해서 했어요. 애들 3살, 4살 때. 3살, 4살 때. 진짜 의지가 네. 대단하시네. 남편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돈 벌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오늘 원래 그 도전하고 여행에 대해서 들었는데 감동은 남한테 물어보지 마. 이거는 키워드인데요.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무 멋져요. 그리고 한 건 더 있어요.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제목부터가 너무 막 가슴을. 네. 네, 1, 2, 3권 다. 특히 1권. 1, 2권이 특히 읽으셨죠? 또 질문이 하나 더 왔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대로 저는 제가 자기 개발을 엄청 하는 편인데 저도 결핍 때문에 수유하는 아가가 있어서 육아에만 열중해야 하니 좀 고민이 돼요. 요즘 1일 1포스팅, 유튜브 준비, 엄마표 영어 공부, 독서 모임 등등 하고픈 거 매일 다 해내고 있거든요. 잠을 덜 자고라도 하면 제가 이루고픈 거를 다 이룰 수 있을지 흔들릴 때가 좀 있어요. 남편도 같이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에너지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에너지가 10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실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블로그도 몰랐고 그 다음에 뭐 카톡 같은 것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아이한테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어. 아이한테 책 많이 읽어주고 아이랑 산책하고. 그런데 뭔가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제 경험으로는 뭔가 하나는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돼가지고 저는 우선 아이가 지금 수유를 하는 정도로 아이가 어리면 그냥 엄마가 지금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때 오히려 그냥 자신을 더 채운다거나 아이한테 더 이렇게 더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올인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러면 그게 다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뭔가 나중에 또 스토리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아이 뭐 엄마표 영어도 뭐 공부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이도저도 하나도 뭔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저는 멀티가 안 돼서 그런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 하나씩 차례게 순차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지. 사람마다 좀 많은 내가 이런 거라서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뭘 빼기가 어려워. 왜냐면 나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딱 마음이 얘가 한마디 시간 활용을 잘하는 거를 요즘에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그럼 슈노님이 한마디 지금 엄청 많은 걸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래도 질문이 있는데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멀티가 원래 거의 다 잘 안 되긴 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과라서 딱 아는데 이런 분들은 뭘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거가 있고 그게 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뭐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앞에 걸 쉽게 버릴 수 있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진짜 잘 활용해서 이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지금 아기가 있다고 하니까 수유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뭐 몇 가지를 뽑아서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만약 그게 몸이 커버가 되면 건강이 완전 받쳐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뭐 다 해도 상관없지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사람마다 다르다 생각해요.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한 5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한 몇 가지는 뭐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한두 개는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항상 연구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너무 대단해요, 우리 신혼님.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시는지 너무 다 대단해. 못하고 있어요. 다 못하고 있어요. 보약 드신대요. 모양 드시는구나.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진짜 열심히시다. 뭐 오늘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끝내고 이제 저희들끼리 또 대화 나눌까요? 네. 오늘 새꿈남님의 이렇게 되게 예쁘셔가지고 저도 처음에 인스타로 뵙고 연락을 할까 말까. 왜냐면 너무 예쁘고 너무 잘 하시니까 막 새침대기일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연락하기가 망설였는데 너무 열심히 살고 계셔서 제가 진짜 뭐 요새 엄마들이 진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도 이제 정말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뭐 녹화 가능하다면 해서 올려드리고 거기서 또 댓글 남길 수 있고 또 새꿈마님의 창구로 연결해 드릴 수 있게 제가 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럼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